자, 2023학년도 수능 특강 11강 엑서사이즈 3번 지문 빈칸 내용 추론을 하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소재를 안 써드렸네요. 글쓰기에서 일화의 역할과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입니다. 자, 처음부터 주제를 얘기를 합니다. 일화를 사용을 해가지고요. 일화 사용을 통해서 매력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가가 매력있고 재밌는 글을 이제 창조해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요. 일화를 찾아서 쓰고 배치하고 찾아서 쓰고 배치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 효과적인 이유를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무미건조한 데이터를 인관화를 해준다. 그래서 짧은 이야기들, 일화를 얘기하는 거겠죠. 한 편집자가 글에 초콜릿칩이라고 묘사하는 매우 맛있는 작은 한입거리다 라고 얘기한 거는 그만큼 이게 맛있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집 기사 여기에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연설이라던가 설교라던가 코미디의 독배, 책에도 잘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일화들은 첫머리, 결말 또는 원고 전체에 흩어져 있는 예화로서 역할을 잘 하고 무미건조한 데이터를 인관화한다는 거죠. 자, 예화를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뜻을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시로 쓰인 이야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말로만은 좀 이해하기 힘드니까 예시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정보보다는 일화가 더 기억에 남는 예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의학의 획기적 발견에 대한 글에다가 이게 왜 획기적인지 막 어떤 중요한 정보, 막 통계 막 이런 걸 담을 수 있는데, 자, 그런 거보다 이 의학의 획기적인 발견으로 인해서 생명을 건진 어떤 환자에 대한 일화를 집어넣으면 훨씬 더 그 글이 기억에 잘 남는다는 거죠.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읽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 그런 정보보다 다채로운 일화를 더 잘 기억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읽기를 원한다. 그래서 통계자로 흥미진진한 세부사항, 이야기의 요점, 자, 이런 거를 듣고도 잊어버린 후에도 이제 핵심 요점의 의미를 말해주는 다채로운 일화를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일화를 사용하면 무미건조한 정보를 인관화해가지고 사람들 관심도 끌 수 있고 글의 핵심 메시지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해석하면서 문법적인 부분 알아봅시다. 자, 방법인데요. 어떤 방법이냐면 작가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인게이징 하면 더 몰입되고 관련되고 자, 그리고 더 즐거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은 뭐냐면요. 이렇게 배움으로써 한다는 거죠. 뭐를? 찾고요. 쓰고요. 찾아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배치함으로써요. 뭐를요? 일화를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대절 같은 경우는 관계 부사절이라고 보시는 게 적당합니다. 네, 중요한 건 여기 이제 다른 보기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how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꾸실 수는 있거든요. in which라던가 또는 이것도 될 수 있습니다. 바위 위치. 얘는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면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할 수 있는데 자, way랑 how는 같이 쓰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형용사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what도 안 되죠. 안 되는 거 여기다 쓸게요. what. 자, 그래서 우선은 여기 있는 and랑 engaging, entertaining 둘 다 병렬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동사처럼 entertain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 one way랑 이렇게 is랑 수일치를 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are로 쓰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 있는 place 같은 경우는 사실 앞에 to 생략되어 있는 거고 사실 여기도 to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형으로 이렇게 쓴 거지. 투부정사는 to 다음에 원형을 쓰는 거니까 plac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2번 문장입니다. 자, 이 간결히 쓰인 짧은 미니 스토리는요, 아주 맛있는 작은 한입거리예요. 한 에디터가 묘사를 하는, 자,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그 기사의 초콜릿 칩이라고요. 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목적어가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절은 형용사절이고요. 뒷문장이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관계 대명사절입니다. 자, 그래서 위치를 쓸 수는 있는데 뒷문장이 불완전한 what을 쓸 수는 없습니다. 이 동사자리죠. 자, 그리고 이거 관계대명사절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빠진 거지 수동이라서 빠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is described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3번 문장입니다. 자, 그들은요, 자, 많이 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at home in 이렇게 하면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어디에 잘 맞는,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잘 들어맞는다는 거죠. 자, 그들은 많이 잘 맞습니다. 자, 어디에서? 연설, 설교, 코미디 독백이네요. 그리고 책들에서. 자, 그들이 그런 것처럼 특집 기사에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은 잘 맞는데 뭐냐면 연설이라든가 뭐 설교라든가 코미디 독백이나 책에서 잘 맞는다는 거죠. 그것들이 특집 기사에서 잘 맞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여기 as 원급, as 여기에 원급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급 비교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걸 비교급처럼 then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자, 여기가 비동사였기 때문에 여기에 비동사로 쓴 겁니다. 자, 얘가 말하는 거는 잘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동사이기 때문에 여기가 비동사라서 여기 대동사 비동사를 쓰는 거라서 여기서 do라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좀 쉽지 않은 이제 원급 비교였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일을 해요. 잘. 그러니까 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뭐로써? 자, 첫머리예요. 리즈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건 결말. 혹은 이제 예화로서 어떤 예화냐면 묘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흩어져 있는 원고 전체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원고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얘가 원고 전체에 걸쳐가지고 흩어져 있는 거지 얘가 뭘 흩어놓으면 안 되겠죠? 스캐터링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5번 그것들은요 인건화합니다. 무미건조한 데이터를요. 자, 예시를 들어보자는 거죠. 부연 설명 예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떤 이제 기사인데요. 글이나 기사 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학적 이제 돌파구, 그러니까 획기적 발견. 자, 이런 거는 포함하고 있을 수 있죠. 담고 있을 수 있어요. 온갖 종류의 중요한 정보들을요. 자, 그런데요. 그 글은요. 기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언제 기억이 될 수가 있는 거냐면 작가가요. 집어넣었을 때요. 어떤 일화를요. 어떤 환자에 대한 일화를.
자, 뭐냐면 그 환자의 삶이 구해진 뭐 덕분에 이 이제 의학의 획기적 발견 때문에. 자, 요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메모러블은 형용사 자리이기 때문에 부사로 쓰시면 안 되겠죠? 자, 여기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뒷문장이 수동태로 완전한 겁니다. 자, 여기에는 위치도 that도 아무것도 쓰시면 안 됩니다. what도 다 안 돼요. 자, 그리고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saves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because of는 전치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접속사인 because를 쓰시면 안 될 거예요. 자, 소유격 관대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또 문법 문제로도 당연히 나올 수 있고 서술형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7번 문장입니다. 사람들은 원합니다. 뭘 원하냐면 읽는 것을 원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 8번 문장이에요.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가 부사절. 긴 후에 독자들이 잊어버린 후에요. 그 놀라운 여기까지가 아니군요. 통계자료. 그리고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는 흥미진진한 이런 세부사항들 혹은 핵심 사항들요. 그 이야기의 이런 것들을 잊어버린 긴 후에도요. 자, 그들은 기억합니다. 아주 컬러풀한 다채로운 일화를요. 자, 어떤 일화냐면 보여주는 일화죠. 자, 뭐 했다기보다 얘기해줬다기보다 중요성을요. 핵심 포인트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준 것보다 보여준 거를 그런 일화를 더 기억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면 놀라운 통계입니다. 통계가 놀라고 있었으면 안 되겠죠? 놀라게 된 통계가 아닙니다. 자, 여기 있는 컴펠링이면 왜 여러분 이게 흥미진진한 거라고 해석이 되냐면 매력 있는 설득력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세부사항이 설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자, 여기는 이제 동사 자리. 독자들이 기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태로 쓰면 안 되겠죠? 뒤에 목적어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ing 형태로 써도 안 될 겁니다. 뒤에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 형용사절입니다. 동사가 이렇게 두 개. 자, 보여준 거죠? 말해줬다기보다. 그래서 이렇게 얘를 중심으로 병렬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뒷문장이 이제 불완전한 상태고 위치는 쓸 수 있겠으나 명사절 what은 쓸 수가 없겠죠. 톨드랑 이렇게 병렬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텔링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요 부분이 자, 빈칸 내용 추론으로 나왔었던 지문이기 때문에 실제 빈칸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봐보죠. 자, 일화를 찾아서 쓰고 배치하면은 이제 글이 매력적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런 간결하게 쓰긴 짧은 이야기들이라는 거는 여기 앞에 있는 이 일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 삽입의 포인트로 잡으시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요거 세 개가 다 일화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요거 이제 세 개 같은 경우는 어떤 순서로 나와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연설과 설교, 코미디의 독백, 책이 좀 더 큰 개념. 자, 그리고 그 책 안에서 첫머리, 결말 또 원고 전체에 흩어져 있는 예화가 좀 더 구체적인 사례인 거죠. 그래서 연역적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큰 거에서 좀 더 추상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구체적인 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무미건조한 데이터를 인간화한다고 하는 거니까 이 문장은 삽입으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예시가 여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얘도 삽입으로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얘기가 다 나와주고 여기서부터 인간화하는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장이 여기 근데 당연히 이게 예시니까 뒤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예시를 나타내려고 하면은 뭐에 대한 예시인지 이 문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 각각이 빈칸으로 삽입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더 기억난다. 일화를 쓰면 언제? 일화를 넣었을 때. 여기 각각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합치면은 주장이죠. 그래서 각각이 이제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기억할 수 없게 쓰면 안 되겠죠. 앞에 임을 붙여가지고 A를 너무 못 써서. 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읽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이런 정보들은 다 잊은 후에 remember를 쓰면 안 될 거고 여기는 오히려 forget을 쓰면 안 될 거예요. 저런 건 다 잊어도 다채로운 일화는 기억한다. 그리고 말해준다기보다는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일화가 여기가 각각이 빈칸으로 출제가 될 수 있겠죠. 또다시 빈칸으로 출제된다면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